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이번 시간은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주민정서 지원 과정입니다. 본 강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도시재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 위축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극복을 위해 지역 주민 스스로의 자존감을 제고하고 가치 정립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음으로 주인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고찰하고 주인의식의 함양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강의 목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가치, 자존감의 의미 및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상에서 가치, 자존감의 정립 및 제고를 위한 행동 수칙을 익힐 수 있습니다. 셋째, 주인의식의 기본적인 개념과 공동체 안에서의 주인의식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의식 함양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인생의 주인 되기에 중요한 요소인 가치 그리고 자존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공동체의 커뮤니티십 강화를 위한 주인의식에 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의 정의는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실제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결정하는 내적 판단이나 믿음을 의미합니다. 즉, 일상에서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또는 결정을 내릴 때 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죠. 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뭔가의 중심주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가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치는 선택과 결정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즉,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침반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벨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자,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을 발견해서 굉장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자, 이 노벨이 어느 날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기사가 난 거예요. 자신에 관해서. 즉, 노벨이 나 자신이 죽었다는 기사를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을 보고 노벨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기사의 제목은 죽음의 산이 사망하다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이 나를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러한 발명품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오히려 위협하는 이러한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모은 사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 때문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보다 더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인류의 공익이라고 하는 자신의 가치관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인류의 공익이라는 자신의 가치관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인류에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을 찾아서 상을 주고 또 상금을 수여하는 이러한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누구나 인류의 공익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세울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실천하는 것이 더욱더 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만큼 변화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계십니까? 인생을 통해서 구현하고 싶으신 것, 그리고 추구하고 싶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곧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도 하지만, 자,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예쁘게 가치 옷을 입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우리 집에서 가정일을 돌봐주시는 우리 어머님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국어사전을 통해서 보면 이 가정주단인데요.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아 꾸려가는 안주인,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의 예쁘게 같이 옷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은 집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세대 간의 소통과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아버지하고 대화가 좀 대면대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들 사이를 오고 가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에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의 다양한 행사와 모임을 주선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자녀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적 성장을 위한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을 하고 계시고요. 자녀들에게 예절이나 품행을 지도하는 일도 하고 계십니다. 어떠십니까? 그냥 가정주부라고 이해할 때보다 예쁘게 같이 옷을 입혀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학생들에게 또 진로 설정이나 경력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강사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하는 일에 저도 예쁘게 같이 옷을 입힙니다. 즉, 학생들의 잠재력을 일깨워서 그 가능성을 확인해주며 자신감 있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럴 때는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제가 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동기부여를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치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자존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치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자존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존감은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 자신을 좀 토닥토닥 거려주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많은 애정을 주시는 거, 이걸 자존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존감은요,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부여하면 그 이상의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사람은 머릿속에 이미 나는 80점짜리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80점 이상의 실적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한계를 짓는 것은 이것은 해서는 또 안 되는 일이겠죠. 자, 자존감을 이루는 이러한 세 가지 축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존감은요, 자기 가치감과 유능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호감,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가치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가치감은 힘든 일이 생기고 실수해서 큰 망신을 당해도 내가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자신에 대한 굳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면 나는 도대체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라고 해서 스스로를 굉장히 못마땅히 하고 심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자신, 내 존재에 대해 부정하고 싶은 심한 경우도 겪습니다. 이럴 때는 내 자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이러한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고입니다. 자, 내가 실수한 행동에만 집중해서 자, 이런 행동을 다음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것.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가치감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유능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즉,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며 밑에서 마냥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은요, 나에게 과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한다면, 내가 가능한 것을 모두 다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능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좀 좋아하셔야 돼요. 자신에 대한 호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 일을 해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너무 믿거나 실망스러워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는, 그래 잘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잘해왔어, 괜찮아 라고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보이는 것, 즉 자신에 대한 호감을 갖는 것이 자존감을 또 형성하는 중요한 축이 됩니다. 자, 김연아 선수, 모든 분이 좋아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이 김연아 선수가 현역 시절 때 올 포디움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올 포디움은요,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을 해서 시상대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못해도 3등을 했던 모든 경기에서 이러한 성적을 거뒀다는 거죠. 자, 기자가 김연아 선수에게 김연아 선수는 특별히 이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정신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또는 뭔가 중요한 점프를 하기 전에 스스로 어떻게 다독거리면서 어떤 암시를 주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이때 김연아 선수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뛰어오르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 순간에 사실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단지 점프를 성공하기 위해서 수천 번 뛰어올랐던 그 경험들이 기억을 합니다. 즉 그 순간 성공했던 점프를 뛰었을 때에 제 몸을 기억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수천 번의 점프를 뛰어오르면서 성공했던 그 경험을 머릿속에 간직하고 자신감 있게 도약을 한다는 것이죠. 말과 생각의 힘에 좋은 사례로 제가 피카소와 그리고 반 고흐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피카소는요, 평소에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미술사의 한획을 그는 화가가 될 거야. 나는 최고로 성공하는 화가가 될 거야. 라고 이런 말을 계속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반 고흐라는 화가는요, 너무나 다른 말을 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을 것 같아. 불행은 나를 절대로 떠날 것 같지 않아. 자,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스스로에게 던진 생각과 말 그대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혹시나 스스로 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답답한 상황에서 나를 자책하는 말들을 더 많이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힘이 되고 긍정적인 생각 또 말을 계속 던져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 보십시오. 자, 이럴 때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내 삶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많은 결과물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자존감이 낮은 것 같네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자, 자존감이 낮다고 느끼셔도요, 실망하실 건 없습니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치를 명료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오로지 비교는 자기 자신과만의 비교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인생의 멘토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스스로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내세요. 가치를 명료화하라. 첫 번째. 이것은 가치가 뚜렷한 사람은요, 원칙과 소신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즉, 내 마음속에 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분명한 가치가 정립이 되어 있다면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 스스로에 대해 격려의 말을 붙이면서 나의 원칙과 소신에 따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감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보면요, 늘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나면 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조금은 좀 속상하긴 하지만 늘 친구와 비교되는 그런 말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만점에 96점이라는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나서 엄마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학교에서 집까지 뛰어갔던 기억 아마 한 번쯤 다 있으시겠죠? 예, 이때 엄마가 칭찬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꼭 이런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니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이니?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거는 뭘까요? 96점이라는 점수가 예를 들어 100점 맞은 친구가 10명이 있으면 자녀는 96점을 받은 걸로 해서 11등이라는 분수가 주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96점이라는 점수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비교를 하세요. 자, 100점 맞은 친구들이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뭘 하나를 틀린 거니? 라고 해서 96점의 점수, 자, 맞은 개수보다는 틀린 하나에 주목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이룩한 성취에 대해서도 이것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자,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남과의 비교는 이제 모두 멈추시고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시는 겁니다. 즉,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 쓸데없이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교할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다라는 확고한 마음가짐을 임하신다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이해해주는 인생의 멘토를 만드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나를 격려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훌륭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지시해줬던 인생의 멘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지금 인생의 멘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를 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이제는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대화를 관리하셔야 돼요. 어떤 대화냐면 바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자신과의 대화를 관리하시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꾸려면요,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는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스스로 거울을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나 자신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대화를 해보세요. 스스로 기분 좋게 하루를 출발하시고 그 일을 하기 전에도 중요한 일에 앞서서는 스스로 격려하는 말을 함으로 해서 자신감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한번 좀 외우는 걸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까요? 네. 물론 뭐 하루에 50개, 100개 외우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뭔가 나는 못해 라고 해서 자포자기하는 이런 건 이제 어리석은 거거든요. 자, 오늘 내가 10개를 외웠으면요, 내일은요 1개 내지는 2개라도 더 외워보는 거예요. 자, 오늘 10개 외웠으면 내일 12개 외운 저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상이라도. 자, 그러면서 스스로 어제보다 달라진 나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거, 이것 또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뭔가 이렇게 자꾸 주눅 들어가는 내 모습에서 벗어나셔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에만 집중하세요. 그러시면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달라지는 스스로의 모습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일을 하실 때 나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내지는 이 일이 과연 앞으로 어떤 성장의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해서 다른 경우에도 이런 일들은 많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이럴 때요, 이런 방법 혹시 어떨까요? 봉제의 이런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어떤 가슴이 설레했던 적이나 또는 행복했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렇게 예쁘게 뭔가를 만들었을 때 이웃을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 내가 처음에 이 봉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어떤 출발점은 과연 무엇이었지? 한번 그 첫사랑을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 보시는 거죠. 나를 설레게 했던 분명 어떤 동기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걸 한번 기억해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 그림 보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예, 요즘은 배달할 때 우리가 보통 배달 앱을 많이 사용해서 조금 덜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도 전화로 이거 지금 갖다 주세요. 시간 되나요? 오래 걸리나요? 뭐 이런 전화를 거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천둥비가 치는 날이에요. 자, 이럴 때 유독 배달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예, 저도 어릴 때 직접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서 배달을 주문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자, 비가 쏟아지는 날 전화를 걸어서 오래 걸리나요? 지금 많이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자, 어떤 경우는요. 아닙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라고 힘차게 대답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자, 제가 오래 걸리나요? 라고 물어보면 약간 한 템포 쉬신 다음에 지금 한 4, 50분 기다리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답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전화를 걸었는데 대답이 두 가지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금방 된다는 분, 두 번째는 오래 걸리는데 괜찮겠냐라고 하는 분.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먼저 받으신 분은 주인이고 나중에 받으신 분은 고용이 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인 마인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시금치 좀 더 주세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모님 여기 시금치 좀 더 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릴 때가 있었어요. 자, 이 얘기를 듣고도 그제서야 느릿느릿 뭔가를 가져다주는 종업원이 있다면 자,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다가와서 제 반찬을 먼저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찬 좀 더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말을 건네시는 분이 계십니다. 즉 끊임없이 손님의 주변을 살피시는 겁니다. 이분은요. 고용된 종업원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의식을 갖고 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식당에 가시겠습니까? 어디를 더 가고 싶으세요? 자, 이 그림 보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예, 요즘은 배달할 때 우리가 보통 배달 앱을 많이 사용해서 조금 덜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도 전화로 이거 지금 갖다 주세요. 시간 되나요? 오래 걸리나요? 뭐 이런 전화를 거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천둥비가 치는 날이에요. 자, 이럴 때 유독 배달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예, 저도 어릴 때 직접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서 배달을 주문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자, 비가 쏟아지는 날 전화를 걸어서 오래 걸리나요? 지금 많이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자, 어떤 경우는요. 아닙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라고 힘차게 대답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자, 제가 오래 걸리나요? 라고 물어보면 약간 한 템포 쉬신 다음에 지금 한 4, 50분 기다리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답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전화를 걸었는데 대답이 두 가지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금방 된다는 분, 두 번째는 오래 걸리는데 괜찮겠냐라고 하는 분.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먼저 받으신 분은 주인이고 나중에 받으신 분은 고용이 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인 마인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시금치 좀 더 주세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모님 여기 시금치 좀 더 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릴 때가 있었어요. 자, 이 얘기를 듣고도 그제서야 느릿느릿 뭔가를 가져다주는 종업원이 있다면 자,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다가와서 제 반찬을 먼저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찬 좀 더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말을 건네시는 분이 계십니다. 즉 끊임없이 손님의 주변을 살피시는 겁니다. 이분은요. 고용된 종업원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의식을 갖고 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식당에 가시겠습니까? 어디를 더 가고 싶으세요? 자, 기업의 한 경영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즉, 명령하는 사람과 명령받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을 하셨대요. 자, 이것은 뭐냐면
명령은 지위가 높거나 연장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아져도 항상 명령받고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스스로에게 명령해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기업이나 또는 조직이나 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명령하는 사람과 명령받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세상은, 조직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는 결국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사람을 성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주도적인 사람들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실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의 전환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떨어지는 일을 기다리며 반응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적극적으로 들이대고 주도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을 사회는 필요로 하고 나의 주변의 동료들은 원하고 있을까요? 오늘 지금까지 혹시 주도적인 것에 대해 정말 자신감이 없으셨다면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을 내 주변의 동료가 원하고 있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인사를 남기길 원한다면 우리 모두 주인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주인과 주인 의식에 대해서 정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인은요, 대상이나 물건 따위를 소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집안이나 단체 따위를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주인 의식이라는 것은요, 주인이든 또는 현실적으로 주인이 아니든 간에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주인처럼 주체적으로 임하는 마음과 자세, 우리가 이것을 주인 의식, 주인 마인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외부의 힘에 몸과 마음이 휘둘려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살아가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스스로 몸과 마음을 부리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휘둘려서는 안 되고요, 스스로 중심을 잡아가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대에 있는 링겔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운동회 때 우리 줄다리기 했던 경험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자, 이 링겔만 교수는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줄다리기를 먼저 1대1로 한 사람 대 한 사람의 경기로 진행을 했던 거예요. 자, 이때의 결과는요, 젖 먹던 힘까지 모두 써서 100%의 힘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줄다리기에 참여한 인원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2명일 때, 3명일 때, 8명이 참여했을 때 과연 각 개인은 얼마만큼의 힘을 쏟느냐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명일 때 100% 쏟던 그 힘이요, 참여자 수가 많아지면서 줄어들었다고 해요. 2명이면 자신이 갖고 있는 힘 중에 93%, 3명일 때는 85%, 그리고 8명이 되면 64%의 힘을 쏟는다고 합니다. 즉, 온전히 내 힘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쏟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 정도 힘만 써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즉, 주인이 아닌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링겔만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하는데요. 자, 이것이 직장에서 또는 지역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 주도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온 힘을 쏟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묻어가려고 하는 모임 승차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제대로 조직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믿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방관자적인 자세에서 조금 벗어나 우리는 주체적으로 주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인의식은요, 결국에는 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국 나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면서 공동체의 성과에도 이바지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즉, 공동체가 잘 되는 것, 그것은 곧 내가 잘 되는 것, 공동체가 추구하는 사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던 나에게도 그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되돌아와서 나의 삶에도 그리고 나의 목표 달성에도 이바지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것은요, 열정과 재미, 그리고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독립운동을 하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자, 주인인가 나그네인가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자, 어떤 사람이 주인이고 어떤 사람이 나그네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회나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사람은 주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지역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사업이나 또는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서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임하느냐 아니면 그저 묻어가려고 하는 나그네의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